아니 그냥 약간 삐딱한 시선일 수 있는데 굳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딴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나 홀로 여기에서 짱 먹겠어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369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충전 뭐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 엄청 불편한 거잖아요. 놀러 갈 때 거의 2박 3일이 3박 4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차트 보면 차트는 좀 역시. 이쁜 차트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홈쇼핑 랭킹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종목을 여러 가지를 고르시다가 네. 결국에 우리 주식 홈쇼핑에서 한번 다뤘던 맞습니다. 네, 도전합니다. 네. 나노 신소재인데 이거 별로 목표가도 하향 조정하고 좋지가 않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2차 전지를 내는 리포트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의 뭐 업황부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음극재 쪽뿐만 아니라 특히 양극재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목표가가 증권사에서 하향 조정 나오니까 뭐 이것도 뭐 거기에 뭐 하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2차 전지에서 제일 잘 갔었던 소재 중에 양극재 같은 거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목표가 하향들이 많이 나올까요? 증권사 쪽의 뷰는 계속 하향 조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밸류가 비싸다고 생각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봐야 되는군요. 자, 그럼 나노신 소재는 어쨌든 양극재 회사 대비 얼만큼 매력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내용들 읽어보니까 기술력이 되게 좋다. 맞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그 나노신 소재를 예전에 소개시켜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독점이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CNT 도전제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몇 있어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술력은 또 사실은 아니긴 해요. 근데 그 CNT 도전제를 가지고 음극재를 만들기 위해 아니면 양극재에 첨가하기 위해서 이걸 하려면 분산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렇게 뭉쳐지면 안 된다고. 골고루 퍼져게. 그 분산재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이제 싱글홀 방식의 CNT 도전제, 분산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약간 삐딱한 시선일 수 있는데 굳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딴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나 홀로 여기에서 짱 먹겠어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왜냐하면 아니에요? 이게 도전하는 회사들은 많아요. 일단 LG화학이 대표적으로 도전하고 있고 큰 회사가 붙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동진세미캠. 아무래도 기술력 쪽에서는 소재 기술력 관련 부분에서 꽤 높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양극재 쪽에 멀티월은 생산을 해요. LG화학도 생산을 하고 동진세미캠도 생산을 하는데 싱글이 안 되는 거예요? 싱글홀 방식의 분산재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는데 근데 핵심이 싱글홀이 더 핵심이에요.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네. 멀티홀은 워낙 이게 다발이 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극재를 완벽하게 쌀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를 하려면 이게 팽창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팽창하면 멀티홀 같은 경우는 좀 삐져 나올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싱글홀 다발이 얇은 실뭉치처럼 꽁꽁 싸맬 수 있는 그게 더 좋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싱글홀을 음극재 쪽에서는 싱글홀을 써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산을 할 수 있는 애가 지금은 이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기술력이 안 되는 회사하고 몇 년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뭘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고 내놓으니까. 있고 동진세미캠이 지금 랩단에서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수율을 못 맞추고 있다는 거니까 뭐 그래도 단계적으로는 나오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 뭔가가 나와서 뭐 이렇게 양산이 됐다라고 하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게 뭐 그쵸. 비교가 되는데 아예 뭐 지금 그게 뭐 올라올 수 있는 선상은 또 아니니까. 그렇군요. 하여튼 뭐가 나와야 비교가 될 텐데 네. 비교가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증설을 좀 빨리 해가지고 맞아요. 그거 효과를 좀 잘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건 효과가 언제부터 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팔려야죠. 증설은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수요가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수요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369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에코프로 BM이 그랬잖아요. 네. 그때 초반에 만들 때 증설 엄청 공격적인 속도로 했을 때는 다 시장에서 다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 야, 저만큼 수요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한다고 저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면 그때 당시 LNF랑 비교가 됐거든요. LNF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요를 맞춰 전방 수요를 예측해서 엄청 조심스럽게 증설을 했고 에코프로 BM은 엄청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두 회사 입장이 완전 다르잖아요. LNF 산 주주들은 이제 속 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신 소재도 지금으로 따지면 아니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알고 어떻게 저렇게 공격적으로 하냐고 하면 무리한 투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건 제가 봐도 거의 자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의 문제는 얼마나 에너지 밀도를 높게 하느냐도 있잖아요. 네.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오래 오래 가는 가느냐. 거. 이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얼마나 충전 속도가 빨라야 되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속 터지죠, 안 그래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한 1000km 가는데 한 번 충전해. 네. 근데 그 충전 뭐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 엄청 불편한 거잖아요. 놀러 갈 때 거의 2박 3일이 3박 4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엄청 중요한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실리콘 응급제예요. 그래서 지금 완성차들이 실리콘 응급제 이 첨가율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네. 이거는 확실한 방향성이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어쨌든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또 그게 좀 많이 안 팔리니 CNT 도전제, 분산제가 잘 안 팔렸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리콘 응급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네. 걸 감안하면 결국은 지금 증설이 나중에 정말 잘한 증설이다라는 게 저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방향성이다, 사업의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나노 신소재 자체는 그런 사업의 판세를 좀 잘 읽는 눈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노 신소재 관련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업황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 전기차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반도체는 이제 좀 바닥 짚고 올라오고 디스플레이는 죽쓰고 그리고 전기차는 지금 약간 아리까리야. 팔리네 안 팔리네 이 소리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봐서는 제가 보수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 하나 네. 치고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이거라도 봅시다 막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매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지금 나노신 소재는 전기차를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전체 매출에서 이제 CNT 분산제가 CNT 도전제 분산제가 훨씬 더 이제 지금 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쪽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전기차 업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최근에 4분기에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 당장에는 뭔가가 좋은 게 눈에 안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또 눈에 좋은 게 보이는 시점이 또 주가의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그동안 뭐 나노신 소재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단타로 조금 요즘 두각을 좀 보이려고 그렇죠. 하는데 네, 단타. 단타쟁이라고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럼 기술적으로 이 차트를 봤을 때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 네.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 다 봤지만 그게 지금 단기 투자 종목은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차트 보면 차트는 좀 역시. 이쁜 차트는 아닙니다. 진짜 나야 나. 일단 고점에서 네. 거래량 터트리면서 여기 저항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밀려 내려가는 거고 위에는 61선, 121선 또 저항대도 걸려 있어요. 확실하게 무거운 건 맞죠. 다만 그래도 10월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한 11만 2천 원 정도 요 라인에서는 또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게 단기적으로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나노신 소재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단타 치려고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괜찮은 거고 단기적으로 진입한다면 좀 지루할 수 있다. 지루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만약에 지루하지 않을 구간이 있다면 또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노신 소재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매력이 있다 의견 유지해요? 네, 유지하겠습니다. 네, 나노신 소재였습니다.